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여름 잘 보내고 계세요? 굉장히 덥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네. 저는 오늘 아이들이 휴가도 가고 막 이래서 수업이 한 타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지금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느린 내 아이 괜찮을까요? 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집에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뭐 지역적인 것도 좀 그렇고, 이래서 어떤 주변, 어떤 도심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약간 변두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느렸던 아이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 내 아이가 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뭐 약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늦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사실 엄마 마음은 불안도 하고 과히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독 그런 아이들이 좀 몇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오늘 한번 나누어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사례는 저희 집에 이제 초1 때, 예, 초1 때 중간에 왔던 친구인데요. 그 당시에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때는 뭐 한글나라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 선생님들도 해보고 뭐 다른 뭐 구몬이나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선생님들을 불러서 해봤을 때 이 아이를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이러고 이제 가신 분들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엄마는 이 아이만 보면 약간 이제 좀 힘들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돼서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글을 띄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몇 년 전이었으니까 지금 그 아이가 한 6학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1학년들도 뭐 시험을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시험을 보면 한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지를 이제 백지를 내고 늘 그냥 백지를 내고 한 학기를 그냥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백지를 볼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고,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한글을 언제 알까 이렇게 이제 좀 엄청 두려웠겠죠. 내가 잘 가르칠 자신은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좀 해봐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를 맡은 경험이 없고 이래서 약간은 이제 좀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네, 아이 엄마가 너무 좀 간곡했고 그 다음에 엄청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컸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던 거였고, 한번 맡아볼까 하고 이제 아이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약간 자기 주장도 좀 있고, 예, 근데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아주 발랄하고 쾌활하고, 예, 늘 이렇게 웃으려고 하고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한글을 잘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좀 그런 욕구, 나도 잘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동안 가르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글 원래 가르치는 대로 뭐 아에 이응에 뭐 아 붙여서 아가 되고 뭐 기억에 아를 붙여서 가가 되고 뭐 이런 방법도 해보고 뭐 카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잘 아이가 이제 전혀 모르지는 않는데 어떤 원리를 좀 깨우치지를 못했고, 뭔가 이렇게 좀 어쨌든 한글이 능숙하게 읽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느렸다 뿐이지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주변에서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뭐 주변의 뭐 사람들이 얘 너무 느리고 뭔가 얘는 뭐 부진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아이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아이가 좀 느리더라도 그래 지금은 느리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앞으로는 계속 조금씩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노력을 했었냐면 이 아이가 먼저 한글을 먼저 읽는 것이 우선이니까 아이랑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데 아이가 한글을 잘 모르니까 제가 주로 많이 읽어줬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이 한 줄 읽을게 너도 한 줄 읽자.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두려워했었으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데 드러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주로 잘 읽어주다가 한 줄 한 줄 번갈아 읽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한 문장에서 두 문장으로 늘리고 그 두 문장이 반 페이지가 되고 반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되면서 한 6개월 이상을 제가 이 아이랑 책을 읽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만 또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영어도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와 이제 한 6개월 이상을 보내고 나서 생각한 게 처음에 읽을 때는 아이가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읽은 내용을 또 기억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 이렇게 연결되는 공부 머리가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게 발달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책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우리 어제 어디까지 읽었어? 이러고 또는 어제 무슨 내용까지 읽었지? 우리 오늘 무슨 내용 읽었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이가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조금씩 기억력도 그렇고 또는 그 공부하는 어떤 머리도 전부 다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리고 아직 정말 한글을 못 대고 하면 어머님들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천천히 책을 같이 함께 꼭 읽어주세요. 그 대신 굉장히 꾸준히 하셔야 돼요. 6개월 이상에 내 아이는 지금 한 몇 년 후에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그때 이제 엄마가 사정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 아이를 거의 이제 제 딸 키우다시피 사실은 저는 마음을 다해서 그때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가 점점 공부 머리라는 것이 생기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자기 혼자 읽는 시간도 생기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시기에 남들이 다 한글을 띄웠는데 이 아이는 그거보다 한 6개월 정도 늦었을 뿐인데 만약에 그때 늦었다고 해서 이 아이를 그렇게 늦은 애다라고 낙인을 버렸다면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사실은 제가 1학년 때부터 거의 6학년 다 될 때까지 아이를 봤었는데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저랑은 이제 6학년 되기 바로 전에 겨울방학쯤에 이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키웠다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 아이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몇 년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됐을 때 학교에서 수학의 여왕이다 막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뿌듯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옛날 얘기하면서 아이랑 서로 막 웃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 되는 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뭐 진짜 뭐라고 하나 정말 이제 조금 아픈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단지 좀 남들보다 느리다고 한다면 엄마는 거기서 정말 이 아이를 붙잡고 이 아이를 붙잡고 길게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시고 물론 마음 힘들고 답답하고 뭐 이런 거는 알지만 내 아이가 나중에는 바뀔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엄마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아이를 봤던 그 경험이 정말 마음을 다하니까, 열과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니까 안 되는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더 꾸준히 더 많이 더 높은 학년에 가서도 잘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물론은 해야겠지만, 그때 참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가 느려서 고민이시라면,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 꾸준히 내 아이와 무언가를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하면서 내 아이의 머리에 아직 길이 안 나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막 잘하고 사그러드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점점 더 고학년이 가고 중학교 가서 점점 더 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조금씩 2시간이라도 공부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중요하냐면, 그냥 초등학교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초등학교 보내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중학교 때 분명히 힘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힘들지 않게 최소한의 것을 엄마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뭐 많이 시키고 뭐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만 꾸준히 영어와 수학 그리고 책 읽기, 이 3가지만 놓지 않으면 중학교 가서, 또는 뭔가 여지가 있어요. 그 3가지 정도만 놓지 않고 간다면 고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빨리 바뀔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이 뭐 어떠한 텍스트도 읽지 않고 그냥 학교만 다니다가 갑자기 중학교를 맞이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너무 아이 자체가 힘들어요. 학교에서 어떤 자존감도 많이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초등학교 되시는 어머님들은 정말 멀리 보시고요. 네, 진짜 멀리 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물론 뭐 다 잘해서 뭐 어디 뭐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것도 목표가 되면 좋겠지만, 그걸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안 돼요. 아이가 그러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그냥 모래성이 쌓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나중에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느리다고 했을 때 그 느린 것에 대한 것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와 하나씩,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